제오장 냉혹한 이별과 상처.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햇살이 호텔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오정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희 씨. 동수는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오정희도 눈을 떴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오정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세요. 오정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고요?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서로 착각하지 마세요. 오정희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받은 것뿐이에요. 동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젯밤 오정희의 눈빛과 마음이 진짜였다고 확신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 씨 진심이 아니에요. 어젯밤 당신이 보여준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동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정희는 잠시 흔들렸어요. 사실 어젯밤이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달랐습니다. 자신은 혈액암 환자였고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몸이었어요. 게다가 복잡한 재산 문제와 가족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제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연락처도요. 동수는 애타게 부탁했습니다. 안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오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수의 간절한 눈빛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동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정희 씨, 제발. 동수는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오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동수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동수는 로비에서 오정희가 체크아웃하는 모습을 봤어요. 급하게 다가갔지만 오정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동수가 불렀지만 오정희는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어젯밤 일은 정말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택시가 떠나고 동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그 진실한 감정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사실 오정희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동수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의 병과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동수를 끌어들일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공항으로 가주세요. 오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는 그날 하루 종일 호텔 주변을 배회했어요. 혹시 오정희가 돌아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동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오정희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동수는 홀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어제 오정희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같은 와인을 주문했지만 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 동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체크아웃을 하며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체크아웃한 오정희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동수는 실망한 채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끝날 운명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동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정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별을 보며 들려주었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동수는 오정희를 잊을 수 없었어요. 제주도를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동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6장 운명적 재회와 숨겨진 진실 수정 버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늦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여의도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컨퍼런스룸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투자 유치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사장님, 투자자분들이 곧 도착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날을 위해 밤낮 없이 준비했거든요. 동수의 회사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최근 개발한 신기술이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큰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한국대창그룹에서 오신다고 하셨죠? 동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동수는 한국대창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급성장한 대기업이었죠. 하지만 회장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오후 2시 컨퍼런스룸 문이 열리며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어요. 동수는 그 뒷모습이 낯익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창그룹 회장 오정희입니다. 그 순간 동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정희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정희는 동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동수 대표님. 동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내내 동수는 오정희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정희는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여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시장 진입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오정희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오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오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주도에서의 그 달콤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동수와 함께 걸었던 올레길, 별빛 아래서 들었던 시, 그리고 그 마지막 밤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정희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고 복잡한 가족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오정희의 아버지는 한국대창그룹의 창업자였습니다. 1970년대 말 작은 무역업으로 시작해서 건설, 중공업, 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대기업으로 키워냈었죠. 하지만 5년 전 혈액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정희도 같은 병에 걸렸어요. 상속 과정에서 오정희와 남동생 오정만, 여동생 오정미가 지분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장녀인 오정희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처음부터 일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앉은 임원이 물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할 만하네요. 하지만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동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감정과 별개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오정희가 자신을 완전히 모른 척하는 것은 마음이 아팠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으로 오정희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오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주도에서 동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정희가 끊었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순전히 사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오정희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동수를 다시 만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인가? 오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오정희의 동생 오정만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아직도 이래? 몸 상태는 어때? 괜찮아? 오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오정만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정만은 40대 중반으로 대창그룹의 전무였습니다. 누나가 회장직을 맡는 것을 내심 불만스러워했어요. 자신이 남자이고 사업 경험도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그렇고 오늘 투자건은 어떻게 결정할 거야? 오정만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야. 오정희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중소기업에 큰돈 투자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안전한 곳에. 오정만은 은근히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누나,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하자. 오정희는 오정만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동생들은 오정희의 병을 핑계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오정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은밀히 손을 잡고 오정희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아버지가 왜 나에게 회장직을 맡기셨는지 생각해봐. 오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장녀라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회사 경영은 다른 문제야. 오정만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오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정만이 나간 후 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가족들과도 싸워야 한다니. 동수를 다시 만난 지금 그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사실 오정희는 동수의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기술력도 우수했고 무엇보다 동수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사업을 섞을 수는 없었어요. 특히 동생들의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주도에서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이틀 후 오정희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수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8장 마지막 여행과 영원한 사랑 수정 버전. 오정희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오정희는 여전히 회사 일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나,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오정만이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 괜찮다고 했어. 오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는 오정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누나, 요즘 김동수라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면서? 오정만은 본론을 꺼냈어요. 오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이 회사 주변을 서성이는 것도 말이야. 오정만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오정만은 급작스럽게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회장의 경영 판단에 대해 논의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사회 당일 대창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정만은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회장의 최근 투자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오정만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무슨 문제 말인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김동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이 사적인 관계에 있는 남성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오정만은 준비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에 대한 증인으로 김동수 대표를 불렀습니다. 오정만이 말하자 동수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동수는 오정희를 바라봤지만 오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오정희 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정만이 다그쳤어요.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정희를 지키기 위해 결심했어요. 저는 오정희 회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동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투자는 순전히 사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반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정만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동수는 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네, 반환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오정희 회장님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오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수가 자신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하려 하다니요. 잠깐, 오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김동수 대표님 앉으세요. 오정희는 이사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동수 대표를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오정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은 순전히 사업적 판단이었습니다. 오정희는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신뢰가 없다면 그건 핵폭탄과 같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정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저는 김동수가 별에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저에게 보여준 그의 열정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김동수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된다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도 올바른 것 같습니다. 김동수 대표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니까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오정만은 당황했습니다.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누나의 경영 철학을 지지합니다. 마지막 이사도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오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동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오정희는 동수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지키려고 그런 결심을 하다니.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동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오정희는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오정희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길어야 두세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오정희는 병원을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정희는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동수 대표님,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제주도로 가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오정희의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정희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호텔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정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고 서울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사흘 후 오정희는 동수를 불렀습니다. 동수 씨,
오정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수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동수 씨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오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게 오정희는 동수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제주도 올레길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1년 후, 동수는 다시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낭송했습니다. 오정희가 가장 좋아했던 시였거든요. 정희 씨,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동수는 별빛 아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동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정희가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동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